8월 11일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속주의 실패가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 정치 외교 현안에 경제적 무기를 들이댄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죠. 원로 정치인 고가 마코토 전 자민당 간사장. 아베 총리의 정치가 전쟁 말기와 닮았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간판 산업 반도체를 누렸던 일본. 크게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는 LP나 화웨이, 소니, HP, 레노버, 파나소닉 등 세계 IT 기업들의 제품에 빠지지 않는 핵심 부품이라는 사실이죠. 도미노 피해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비난이 일본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규제의 불똥은 소재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의 발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기업들, 삼성을 놓치면 망한다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그동안 일본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져간 무역 흑자는 700조 원. 지난 한 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만 해도 754만 명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일본을 제외했고 일본과 북한 관련 군사기밀 등을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카드도 언제든 꺼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를 빌미로 삼은 것이 자충수였습니다. 가해자는 잊어버려도 피해자는 잊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실을 왜곡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최종 성화 주자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날 근교에서 태어난 소년을 세웠습니다. 전범 국가 이미지를 지우고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죠. 2020년 도쿄올림픽은 어떨까요? 이번엔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완전히 극복했다며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방사능 유출지에서 불과 67km 떨어진 곳에서 경기를 계획하고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는 무리수를 두면서 전 세계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의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해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74주년 광복절. 우리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15년 일본을 방문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독일처럼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